파크월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비트코인도 하지 못한 일을 과연 파이는 해낼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 질문에 숫자와 현실로 답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11만 달러를 바라보는데 왜 파이는 25센트에 머물러 있을까요? 만약 단 하나의 조건만 달랐다면 파이는 어디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이번 영상은 락업이라는 단어 뒤에 숨은 기술과 생태계의 진짜 변화를 해부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은 가격을 누르는 힘과 끌어올리는 힘이 동시에 작용 중입니다. 우리는 그 두 힘의 방향을 다음 시장 변화를 가늠할 기준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파이를 바라보는 기준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파이코인의 시작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경제를 향한 실험이었습니다. 2019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이미 기술 경쟁을 끝낸 시점에 파이는 전혀 다른 방향을 택했습니다. 채산성이 아닌 포용성, 즉 돈이 아니라 참여를 중심에 둔 프로젝트였죠. 그래서 파이는 누구나 휴대폰 하나로 채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손가락으로 하루 한 번만 눌러도 참여가 가능했고 그 단순함이 전 세계 수천만 명을 끌어들였습니다. 현재 약 1,800만 명이 실명 인증을 완료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검증된 사용자가 만든 세계 최대의 실명형 블록체인이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파이는 태생부터 접근 방식이 달랐습니다. 비트코인이 선택하지 못한 참여의 확장을 파이는 현실로 만들어낸 첫 번째 프로젝트가 된 겁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기술적 완성도를 쌓아가던 시기에 파이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들이 주목한 건 속도가 아니라 기회였습니다. 비트코인은 막대한 채굴 장비가 필요한 세계였고 이더리움은 프로그래머만이 다룰 수 있는 복잡한 생태계였습니다. 하지만 파이는 그 문턱을 과감히 없앴습니다. 누구나 스마트폰 하나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죠. 이건 단순한 기술적 결정이 아니라 기회가 있는 경제를 만들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 결과 파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커뮤니티를 확장했고 지금의 거대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파이는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포용성의 철학 위에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엔진을 얹고 있는 것이죠. 2023년 챗GPT의 등장은 세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 순간 블록체인 업계는 스스로에게 물었죠. 우리는 인공지능의 시대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여전히 중앙화된 컴퓨팅 자원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파이는 달랐습니다. 이미 전 세계에 35만 개가 넘는 노드가 분산되어 있었죠. 이걸 하나의 거대한 뇌로 연결하면 AI를 위한 분산형 슈퍼컴퓨터가 탄생하게 됩니다. 바로 이 발상에서 오픈마인드 투자가 시작되었습니다. 로봇과 AI가 함께 학습하고 스스로 생각하며 이를 수행하는 운영체제, 즉 로봇의 뇌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파이는 이 프로젝트에 자금을 투자하며 자신의 노드 네트워크가 그 뇌의 연산을 담당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이더리움도 아직 시도하지 못한 길. 파이는 인공지능의 물결 속에서 가장 현실적인 인프라를 가진 블록체인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파이는 인공지능 위에 또 하나의 층을 쌓고 있습니다. 바로 스마트 계약과 국제금융표준의 결합입니다. 파이가 새롭게 도입 중인 스텔라 프로토콜 V23은 ISO 2002 규격과 호환되는 스마트 계약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업그레이드가 아닙니다. 세계은행 시스템과의 연결 가능성을 여는 문입니다. 쉽게 말해 돈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커피가 나오는 디지털 계약처럼 파이 생태계에서도 거래가 코드로 자동 처리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코드는 이미 국제 결제망에서 사용되는 규격을 따릅니다. 리플과 스텔라가 이 규격으로 국제 송금을 혁신했다면 파이는 그 표준을 블록체인 일상경제로 확장하려는 겁니다. 결국 규제를 피해가는 코인이 아니라 규제 안에서 신뢰받는 화폐로 가려는 방향이죠. 이 선택은 장기적으로 금융권과의 협업을 가능하게 만들며 파이 생태계의 신뢰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결정적 기반이 됩니다. 이제 파이의 생태계는 기술 단계를 넘어 사용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파이 네트워크는 개발자들에게 5천만 달러 규모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생태계 확장의 시동입니다. 파이 해커톤을 통해
전 세계 개발자들이 참여했고 게임과 커뮤니티, 금융 앱 등 다양한 D앱들이 등장했습니다. 이 모든 흐름의 중심에는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이제 파이를 어디에 쓸 것인가? 그의 답이 바로 결제와 거래소입니다. 파이는 자동화된 거래 시스템, 즉 AMM 기반의 자체 거래소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개입하지 않아도 코드가 스스로 가격을 정하는 구조죠. 이로써 파이는 닫힌 코인이 아니라 누구나 사고팔 수 있는 실질적 화폐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AI 노코드 기반의 파이 앱 스튜디오도 가동 중입니다. 복잡한 코딩 없이도 누구나 앱을 만들고 그 안에서 파이 결제를 적용할 수 있게 되었죠. 즉, 파이는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누구나 창작자이자 참여자가 될 수 있는 경제 생태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파이는 거대한 시험대 위에 서 있습니다. 매달 시장으로 풀리는 1억 2천만 개의 토큰. 이 막대한 공급이 가격을 짓누르고 있죠. 시장은 단순합니다. 수요가 커져도 공급이 더 빠르면 가격은 오르지 않습니다. 그게 지금의 파이입니다. 하지만 이건 실패의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구조적인 성장통입니다. 비트코인 초창기에도 수년간 가격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생태계는 기반을 다졌고 결국 폭발적인 성장을 이뤘죠. 11월 예정된 락업 해제는 파이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줍니다. 공급이 한 번에 쏟아지면 단기 조정은 불가피하지만 생태계가 그 물량을 흡수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번 해제는 하락의 순간이 아니라 체질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의 정체는 멈춤이 아니라 가속 전의 정적일지도 모릅니다. 이 구간을 통과하는 속도와 방향, 그게 파이의 단기 운명을 결정짓게 될 겁니다. 이제 시선을 내년으로 돌려봅시다. 락업의 파도를 넘긴 파이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들어설 겁니다. AI, 노드와 스마트 계약, 국제금융표준 ISO 2002, 그리고 파이 앱 스튜디오와 D앱 생태계까지 이 모든 동력이 동시에 돌아가기 시작하면 이제 시장의 기준은 가격이 아니라 사용량이 됩니다. 비트코인이 저장된 가치를 상징했다면 파이는 움직이는 가치를 상징하게 될 겁니다. AI가 일하고 D앱이 거래를 만들며 그 중심에서 파이는 결제의 언어로 쓰이게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시장은 단순한 투자 대상이 아닌 하나의 거대한 실물 네트워크를 보게 될 겁니다. 은행은 규제를 이유로 파이를 주시하고 개발자는 파이 결제를 전제로 앱을 만들며 이 모든 흐름이 합쳐질 때 비로소 진짜 시작이 열립니다. 지금은 기다림의 구간입니다. 하지만 이번 기다림의 끝은 다릅니다. 그때 파이는 처음으로 쓰이는 블록체인으로 이름을 남길 것입니다.